제가 2주에 한 번은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트레이더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트레이더스 다닌 지도 거의 10년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트레이더스 전문가 타이틀 달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없는 게 없는 투더에서도 꼭 사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원래 투더하면 대용량 식품이나 고기 이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갈 때마다 먹거리 코너부터 자연스럽게 돌게 되더라고요. 특히 트레이더스는 신상이나 핫딜 제품들 잘못 집으면 양만 많고 애매한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대용량이라 싸긴 한데 맛은 그냥 그렇겠지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막상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물론 실패한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것저것 사보다 보니까 결국 계속 재구매하게 되는 것들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재구매하고 있는 먹거리들부터 최근 괜찮았던 신상 핫딜 제품들까지 같이 모아봤습니다. 냉동치킨 잘못 사면 잡내나서 결국 냉동실에 박히잖아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번에 보자마자 바로 담아온 제품 CJ 크리스피 치킨 텐더 1kg입니다. 가격은 11,98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 제품 보면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통살인가였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냉동치킨류 보면 다짐육으로 만든 제품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통살 타입이에요. 그것도 국내산 닭안심 100%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품 살 때 상세 페이지를 꼭 보는 편이에요. 특히 아이돌 있는 4인 가족이다 보니까 먹거리 쪽은 조금 더 까다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원유 함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떤 부위를 썼는지, 제조원이 어디까지인지 보는 편이에요. 같은 거 쓰면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제품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뒤에 보니까 CJ 자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OEM 제품도 많지만 저는 같은 회사 제조 라인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품이면 조금 더 믿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성도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안에 총 20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 조각 한 조각이 되게 커요. 두툼한 통안식 느낌이라 냉동치킨인데도 존재감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이걸 매운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막국수 같은 거랑 같이 반찬 느낌으로 먹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어른 둘이서 치킨 6조각 꺼냈다가 2조각은 결국 냉장실 갔다가 저녁에 다시 먹었어요. 그 정도로 한 조각 자체가 꽤 큼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인당 2개 정도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은 닭 안심이라 그런지 진짜 부드러워요. 퍽퍽한 느낌 거의 없고 맵지도 않아서 아이들도 먹기 괜찮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유아간식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조미된 치킨 텐더 특유의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세 이하 영유아보다는 유치원생 정도부터 먹기 괜찮은 제품 같아요. 그리고 조리가 진짜 편해요. 에어프라이어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가끔 진짜 요리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밥은 또 챙겨줘야 되고요. 그럴 때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 은근 든든해요. 반찬처럼 꺼내주기도 좋고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치킨 텐더 샐러드 느낌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이런 냉동식품들을 계속 눈여겨보다가 핫딜 들어가면 그때 사는 편인데 이건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재구매하게 되는 제품 중 하나였어요. 트레이더스 푸드코트 가면 피자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조합만 먹어요. 바로 로스트 치킨, 마요덮밥이랑 떡볶이입니다. 로스트 치킨, 마요덮밥은 6,900원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치킨 마요는 다 비슷하지 않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풍미가 훨씬 깊어요. 데리야끼 소스랑 김가루, 마요 조합이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닭고기가 안심살이라 그런지 식감도 진짜 부드러워요.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먹기 괜찮은 스타일이고요. 근데 대신 어른들 입맛에는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떡볶이랑 같이 먹어요. 이 조합이 진짜 치트키예요. 떡볶이는 3,500원인데 생각보다 내용물이 왈차요. 납작만두도 크게 2개 들어가 있고 어묵이랑 삶은 달걀 하나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떡볶이는 생각보다 매콤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조금 매워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치킨 마요랑 같이 먹으면 밸런스가 딱 맞아요. 저는 원래 트레이더스 가면 푸드코트 메뉴도 그냥 고르진 않거든요. 가격만 싸고 맛없으면 괜히 돈 아깝다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건 장보기 전에 먹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만족도가 괜찮아서 갈 때마다 은근 생각나더라고요. 가격도 6,900원, 3,500원이면 만원 초반대잖아요. 근데 양이 꽤 많아서 2, 3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같이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저희 둘째는 치즈피자 한 조각 추가입니다. 그건 국물이더라고요. 배홍동 좋아했던 분들은 이거 지나치기 힘들 겁니다.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배홍동 막국수예요. 저는 원래 하늘색 배홍동 비빔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막국수 버전도 너무 궁금해서 바로 사봤어요. 근데 저는 신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향수의 제품들을 계속 봐두다가 이건 내 기준에 맞겠다 싶은 것만 사는 편이거든요. 이번 제품은 기존 배홍동 시리즈 만족도가 높았던 데다가 국산 매미 사용했다고 해서 더 궁금했어요. 트레이더스에서 행사에서 12,000원 정도에 가져왔는데 12개 들어있어서 한 개당 거의 1,000원 정도예요. 요즘 막국수 가격 생각하면 솔직히 가격 메리트는 꽤 좋죠. 우선 보면 겉면 타입 메밀면 비빔장 그리고 통메밀 토핑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들기름이 따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비빔장 안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를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묽은 타입이었어요. 보통 비빔면 소스 하면 조금 꾸덕한 느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건 액상 느낌이 꽤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맛봤을 때는 살짝 매콤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근데 막상 면이랑 섞어 먹으니까 오히려 매콤함은 많이 줄어들고 살짝 달달한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들기름 향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데 반대로 들기름 향 싫어하는 분들은 호불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은 겉면 타입이라 약간 꼬들꼬들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막국수 느낌이라기보다는 비빔면 느낌에 더 가까워요. 중간중간 통 메밀, 토핑 씹히는 식감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먹다 보면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토핑만 따로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면이랑 섞으니까 존재감은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막국수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이 느낌보다는 배홍동 비빔면 좋아하고 들기름 좋아하고 약간 고소한 비빔면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 맞는 제품 같더라고요. 반대로 진짜 막국수집 느낌 기대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면 자체는 겉면 기반의 라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막국수 느낌을 입힌 들기름 스타일 비빔면에 더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커피 한 잔씩 사 먹다 보면 한 달 커피값 진짜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꽤 아낄 수 있어요. 이번에 신상품이라고 해서 사온 제품 바로 일본에서 나온 브랜디 포션 커피입니다. 저는 원래 커피 중독이라 하루에 3잔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간편한 커피 위주로 먹게 되더라고요. 집에 커피 머신도 있긴 한데 아이 낳고 나니까 점점 안 쓰게 되고 매번 내리고 치우는 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찾게 되는데 이번에 트레이더스 가니까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총 36개 들어있고 가격은 13,980원이었어요. 그러면 한 잔당 거의 400원 정도인 셈이죠. 포션 커피는 우농축 커피 원액 같은 개념인데 물이나 우유에 바로 타기만 하면 끝이에요. 캡슐처럼 머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찬물에도 잘 녹아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포션 뜯을 때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꾸덕한 농축의 느낌인 줄 알았는데 완전 액상 타입에 가까워요. 그래서 급하게 뜯으면 튈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상세 페이지에도 뜯는 방법이 꽤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조심하면 사용 자체는 엄청 간편해요. 그리고 직접 먹어보니까 설명서대로 먹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스타일대로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고 싶을 때는 따뜻한 물 120ml에 포션 하나 넣는 게 제일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로 먹을 때는 우유 120ml에 포션 2개 넣고 얼음 넣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흔하게 사먹는 카페라떼 느낌이 꽤 잘 나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커피 사먹는 횟수 줄이는 용도로는 꽤 괜찮았어요. 물론 엄청 고급 원두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간편하게 타먹는 것 치고는 커피향도 꽤 진한 편이더라고요. 대신 차갑게 먹을 때는 포션 하나로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아이스로 드실 분들은 2개 넣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야 확실히 향이나 맛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도 설명서 그대로 먹기보다는 물량 120ml 정도부터 시작해서 자기 입맛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신상품 중에서는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제 재구매템 라인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가격 보고 제가 제품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래 거의 10,000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3,000원대인 거예요. 바로 쿠스루 스프레이 오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거의 10,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3,240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 같은 제품 맞나 싶어서 다시 확인했어요.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200ml짜리 3개 들어가 있는데 한 개당 거의 1,000원이에요. 특히 에어프라이어 자주 쓰는 분들한테 이거 꽤 편해요. 보통 냉동식품 돌릴 때 기름 얼마나 뿌려야 할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건 스프레이 타입이라 딱 필요한 만큼만 뿌릴 수 있어서 편했어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요. 왜냐면 이번에 텐더 보여준다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뿌렸는데 기름이 밖으로 다 튀어서 도마 주변까지 기름 범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솔직히 추천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냉동식품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그 안에서 분사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분사를 무시 못해요 진짜.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안에 넣은 상태에서 바로 뿌리는 것도 괜찮고요. 분사력이 좋은 게 장점이긴 한데 평평한 데에 놓고 뿌리면 생각보다 사방으로 많이 퍼져서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편한 건 확실히 편해요. 특히 기름량 조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프레이 타입이 훨씬 쓰기 쉽거든요. 저도 에어프라이어 요리 자주 하는데 은근 기름량 맞추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정보 보니까 해바라기유 60%, 유채유 40%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성분표 꼭 보는 편인데 성분 비율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건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엄청 고급 오일 느낌이라기보다 간편하게 에어프라이어 요리 자주 하는 분들한테 가성비 좋게 쓰기 괜찮은 제품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템도 계속 손이 가는가를 보는데 이건 다음에 가도 또 살 것 같아요. 저도 트레이더스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봤지만 결국 계속 재구매하게 되는 건 이렇게 다시 담게 되는 제품들만 남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투자 가실 때 조금이라도 덜 실패하시라고 제가 실제로 먹어보고 괜찮았던 것들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진짜 많이 재구매하는 게 냉장 소불고기인데요. 근데 이것도 막상 사보면 고기 적고 질기고 양념 애매한 제품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기양 고기질까지 비교하면서 끝장 비교한 영상도 만들어봤습니다. 냉장 소불고기 실패 줄이고 싶다면 아래 영상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